그 국민의당의 이현주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현주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빈증이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구력으로는 이현주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질문 드릴게요. 예. 이현주 제명하는 게 맞죠, 사실? 일단 정리합시다. 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징계에 돌입해야 되고 본인은 사퇴해야 됩니다. 의원직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삼위일체로 가야 되는 예, 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네. 윤리위원회에서 일단은 제소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의 징계 조치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A, B, C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국회가 왜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정세균 의장한테. 왜 그러냐면,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청와대는요, 앞길 가장 보안이 강한 길을 다 개방했어요. 그럼 국회도 사실은 유무형적인 걸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담장 허물라. 일단 유형적인 건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민들을 가로막았던 법들을 다 재정비를 해서 국민을 가로막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집권 여당의 성격과 국회의 성격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 이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야 돼요, 사무처에서. 근데 그거 나오지 않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에서 막 나왔어요. 막 그냥 막말하면 제소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지금 안 해요. 그다음 국민의당은 아예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핑계대고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 나팔순대 거론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럼 이 용서가 되는 거냐. 이현주는 이대로? 안 되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은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현주 이 머리털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얘는요, 박근혜만 또 못한 아이예요. 박근혜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못하지, 박근혜도. 네, 박근혜 이런 말 못했어요. 이건 제정신자가, 그런데 제가 또 그 안철수나 이현주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똑똑하고 정보들이 많아서 리스크 관리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할 때는요, 가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솔직해야 돼. 안철수와가요, 나 사퇴하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면 돼요. 다 얘기하고. 그럼 조사도 오고 다 편해. 국민들이 편해.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한테는 제가 아닌가?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 또 거짓말을 했어요. SBS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녹음해서 틀었다 이렇게 해서 SBS를 작사를 내놨어요. SBS가 다시 8시 뉴스 틀어버렸어요. 네. 공식 인터뷰였다고. 예. 금방 뽀록 나잖아. 하루도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인간성이 드러난 거거든요. 인간성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럼 이건 민중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 발언도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할 일이 있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말할 굉장히 정도잖아. 큰 문제고 그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그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한테 가장 어쨌든 남자들의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라고 지적한 게 형님 문화예요. 나이를 묻고 나이가 한 살 더 얻으면 형님 하면서 완고하게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마초 문화를. 그런데 여기에 상응되는 게 언니 문화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니 정신도 없는 사람이야, 씨발.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성이 지금 50%가 넘기 때문에 30% 이상 할당제하고 뭐 여성 신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에 맞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하 발언은 이걸 그냥 사회적 젠더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지는 언니라는 의리도 없는 거야, 이 여자는. 정말 있잖아, 인간적으로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눈물은 제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는 남자일 남자다. 엄마나? 정말 새날의 정결자다, 씨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를 다시 표현하면은 강남 아줌마잖아, 사실. 강남 아줌마야. 집이 강남에 있어. 맞아요. 광명에서 월세 살고
강남 아줌마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꼭 봤을 때 이현주는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엔 남자야. 아, 상상했어. 아, 끔찍해. 새날 최고의 음모론이다. 씨. 그렇지 않고서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내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은재 이런 사람한테 사퇴하세요. 이런 표현 못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요즘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 입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치인들 입에서 아줌마라고 불러댔던 제 기억은 홍준표 다음으로 이현주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야. 아, 진짜. 아니, 이게 남녀를 떠는. 홍준표 그러니까 이 아줌마라는 말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라지는 단어입니다. 아줌마가 성 비하 발언이라 때문에. 비하 때문에 사라져서요. 굳이 아줌마라고 불러 아주머님 이렇게 부르던가 네. 아줌마라는 게 사실은 한국사에서는 이게 도태되는 언어거든요.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원래- 그렇게 썼어. 어. 그렇죠. 비하로 썼다고. 비어로 왜냐면 남자들이 이런 거예요. 아줌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운전하다가 입에 딱 아주 붙었는데 많이 재죠.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네. 해봐요. 운전하다가 아줌마. 손가락질하면서 아줌마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 네. 그 진짜 그러니까 쌍팔년도 이 얘기다. 아줌마라는 게 나중에 언제 나오면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아줌마라는 문화가 굉장히 쌍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아줌마라는 말을 사실은 사라지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최근에 현대사에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준표하고 이현주야. 그 과들. 딱 그 두 명만 써. 아니 김진태도 아줌마란 말을 안 썼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예. 그런 개호로 자식도 안 예, 썼는데. 예, 예.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면허, 아줌마라는 말을 쓰는 면허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하고 이현주가 돼버렸어요. 아, 홍준표 아저씨하고 제가 왜- 이현주 아저씨. 예, 이런 말을 했냐면 이현주가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만 또 못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기자한테 저는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 저도 기자 생활 짧게 해봤지만 반말로 씨발 지가 나이 몇 살이라고 지금 72년생이 건방지게. 더 골 때린 게 뭔지 알아요? 기자도 물어볼 때 호칭이 거대하다만 수석님 이렇게 불러. 그렇지. 아, 청와대 수석인 줄 알았어. 원내 수석 뭐 부대표 이런 부대표지. 거거든. 예, 아, 그러면서 이렇게 반말 반 올림말 반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본. 속물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화기. 구시대 인물이더라고. 보니까 전화기 대놓고 민주노총 노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딱 그거잖아.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네. 아 진짜. 씨. 아니, 이현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현주 막말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논평을 냈네요. 그 전공로? 예, 좀- 신비가 발표에 있는 그 전공로? 신비님이 차마 그 쑥스러워서 얘기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지고 공공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이런 직업인데 공공성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직사회를 하급과 상급으로 나누고 생산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우려된다. 7월 9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는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직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라고 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공부문 등 노동계 전체에 대한 천박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써져 있는 국민에 대한 강령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게 이현주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국민의당 쪽에서 왜 그런 목소리가 없냐 생각해 보니까 이현주의 발언력이 엄청 커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주선 자체는 이제 막 그 터지는 뚝을 막기 바쁜 그런 상황이야. 사실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거론도 안 했다는데 사과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상의 헤드가 이현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 이현주가 저도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현주 때리기 시리즈로 한번 해가지고 언젠가나 사퇴하는 꼴을 봐야겠는 게 왜 새날 운빨 아시죠? 광주 남구의 흉기난동 의원. 예. 그분 사퇴하셨다고 저한테 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새날 운빨.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현주 사퇴하는 꼴을 내가 꼭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현주가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또 사랑했어? 아니. 상상했는데 난 남자로. 나이가 이 세대에 제가 굉장히 애착이 있는 세대인데 관심도 있고 이게 서태지 김건모 세대거든요. 네, 이 세대가. 근데 이 세대가 위 세대와 아래 세대 낀 세대라고들 보통 평가를 그렇죠. 해요. 낀 세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가난하지도 않고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 세대들이.
그리고 엄마들이 해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해준 세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서 놀 자리가 없었던 사회적으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 세대들이. 그래서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 세대들이 굉장히 상당히 사춘기에 이르면서 지금 이제 40대거든요. 이분들이 40대 중후반들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전에는 거의 존재감 없는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구세대와 신세대를 가르는 그 사이에 있는 세대들에서 신지식인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이. 근데 그 신지식인 세대들이 아직도 이런 구시대에 60년대 사고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적어도 이현주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있어요. 네.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대단한 무슨 뚝심 갖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현주 엄청 살떨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발언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사퇴나 제명 같은 쪽으로 결과를 못 내더라도 사람들이 단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끊어내줘야 똑같은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게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우리가 그 추운 날 촛불 켜는 게 씨발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없애겠다고 촛불 켠 겁니다. 이 말 들으려고 촛불 켰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야당 의원들한테 이 말을 들으려고 촛불을 켰어요? 이거 공천 누가 한지 아세요? 말 좀 하자. 예?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 때 공천했던 여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과도 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일환성 쌍둥이가 강현재잖아요. 강현재는 이미 현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뛰어내려서. 그렇죠. 국민의당에 새정치가 없다! 뛰어내렸는데 참 새정치가 이런 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진보 세력에서 당선돼가지고 국민들 정말 마음 아프신 분들 그때 그 이현주가 사과하러 갔는데 이 열기에 12시간만 일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이현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발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현주가 돌아서면서 입가에 실 미소가 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정신과 치료 받아야 네. 된다니까요. 의리도 없는 거야, 이 여자는. 정말 있잖아, 인간적으로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눈물은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는 남자일 남자다. 엄마나? 정말 새날의 아니, 정결자다, 씨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를 다시 표현하면은 강남 아줌마잖아 사실. 강남 아줌마야. 집이 강남에 있어. 맞아요. 응. 광명에서 월세 살고. 강남 아줌마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봤을 때 이현주는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엔 남자야. 아, 상상했어. 아, 끔찍해. 새날 최고의 음모론이다, 씨. 그렇지 않고서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내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은재 이런 사람한테 사퇴하세요. 이런 표현 못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요즘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 입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치인들 입에서 아줌마라고 불러댔던 제 기억은 홍준표 다음으로 이현주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야. 아, 진짜. 아니, 이게 남녀를 홍준표, 그러니까 이 아줌마라는 말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의당의 이현주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현주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빈님이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구력으로는 이현주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질문 어떻게- 드릴게요. 예. 이현주 제명하는 게 맞죠, 사실? 일단 정리합시다. 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징계에 돌입해야 되고 본인은 사퇴해야 됩니다. 의원직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삼위일체로 가야 되는 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네. 윤리위원회에서 일단은 제소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의 징계 조치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A, B, C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국회가 왜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정세균 의장한테. 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청와대는요, 앞길 가장 보안이 강한 길을 다 개방했어요. 그럼 국회도 사실은 유무형적인 걸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담장 허물라. 일단 유형적인 건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민들을 가로막았던 법들을 다 재정비를 해서 국민을 가로막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집권 여당의 성격과 국회의 성격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 이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야 돼요, 사무처에서. 근데 그거 나오지 않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에서 막 나왔어요. 막 그냥 막말하면 제소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지금 안 해요. 그다음 국민의당은 아예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핑계대고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 나팔 순대 거론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럼 이 용서가 되는 거냐. 이현주는 이대로? 안 되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은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현주 이하 이 머리털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얘는요, 박근혜만 또 못한 아이예요. 박근혜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못하지 박근혜도 이런. 네, 박근혜 이런 말 못했어요. 이건 제정신자가 그런데 제가 또 그 안철수나 이현주 이 얘기하는데 그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똑똑하고 정보들이 많아서 리스크 관리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할 때는요, 가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솔직해야 돼. 안철수와가요, 나 사퇴하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면 돼요. 다 얘기하고. 그럼 조사도 오고 다 편해. 국민들이 편해.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한테는 제가 아닌가?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 또 거짓말을 했어요. SBS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녹음해서 틀었다 이렇게 해서 SBS를 작살 내놨어요. SBS가 다시 8시 뉴스 틀어버렸어요. 네. 공식 인터뷰였다고. 예. 금방 뽀록 나잖아. 하루도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인간성이 드러난 거거든요. 인간성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럼 이건 민중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 발언도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할 일이 있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말할 굉장히 큰 정도잖아. 문제고요. 그 얘기 또 한번 네. 해봅시다. 그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한테 가장 어쨌든 남자들의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라고 지적한 게 형님 문화예요. 나이를 묻고 나이가 한 살도 얻으면 형님 하면서 완고하게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마초 문화를. 그런데 여기에 상응되는 게 언니 문화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니 정신도 없는 사람이야, 씨발.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성이 지금 50%가 넘기 때문에 30% 이상 할당제하고 뭐 여성 신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에 맞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하 발언은 이걸 그냥 사회적 젠더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지는 언니라는